저라면 1번으로 직주근접 볼 것 같아요. 예, 직장과의 거리가 우선순위 되고요. 대다수가 이제 무리를 안 하고 뭘 하려고 하시니까 이제 좌절하시게 되고 차라리 거기까지 갈 바에 나 안 갈래 이렇게 되시고 하는데. 자, 대표님, 그 주변에서 집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요즘 뭐 집을 사야 된다면 뭘 봐야 되냐 이런 기준 같은 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뭘 봐야 되나요? 집 살 때? 그건 좀 이제 세대별로 사람별로 좀 차이는 있겠으나 저라면 1번으로 직주근접 볼 것 같아요. 예, 직장과의 거리가 우선순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평형, 이제 라이프 스타일 보겠죠. 저 혼자 살 건지, 애가 앞으로 애를 몇 명 만들 건지, 학군도 봐야 될 거고. 이런 동선을 봐야 될 텐데, 글쎄 처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직장에서 가까이 있는 게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직주근접 아파트는 대부분 비쌉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딜레마가 시작되는 내려놓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전용 10평, 11평짜리 초소형의 아예 면적을 양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광역버스를 한 번에 탈 수 있는 데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설정하시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게 아니라 A, B, C, D가 있다면 하나하나 다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보시고 같은 금액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한 번 계약하면 2년, 4년 이상을 사는 거니까요. 후회 없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발품을 팔아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사람들이 결국 집을 산다는 거는 자주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항상 좀 후회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나요?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 번 집을 사면 최소 8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이제 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이동을 하던 뭘 하던 최소 8, 9년을 이제 갖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집이란 자산은 한 번 사면은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자산이란 말이죠. 처음에 살 때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합의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합의. 최근에 이제 한 분인데, 남편분은 직장을 2시간 반을 통근 시간 이제 소요를 하시는 거죠. 힘들다. 예. 네, 근데 거기 이제 포커스는 명확해요. 학군이었어요. 확실한 그건 이제 서로 이제 합의가 된 거니까 충분히 이제 남편분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 부분이니까, 다행인 것은 학군이 애가 계속 초등, 중고등학생 아닐 거니까 몇 년이란 그게 있겠죠. 그런 데 대한 이제 최소한의 가구 구성원들 간에 충분한 얘기가 좀 대화가 돼야 될 거고요. 집은 애초에 그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무리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무리를 안 하고 뭘 하려고 하시니까 이제 좌절하시게 되고 차라리 거기까지 갈 바에 나 안 갈래 이렇게 되시고 하는데,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나라 광역 교통망이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몇 번만 환승하면 충분히 그 정시성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외곽에 간다고 해서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발을 좀 빨리 내딛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을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광역 교통망 중심 직주근접을 일단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네. 예전에는 서울이면 된다, 혹은 신축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요즘도 통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일단 직주근접이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희소한 자산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신축은 더 희소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신축은 그 자체로 그냥 최고의 안전자산인 거예요. 하실 수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그거를 저는 ASAP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바로 가능한 가지고 가시면, 부침은 있어요. 부침은 있는데 한 번 사면 이게 주식이나 코인처럼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도 모르게 원리금 갚아 나가시다 보면 처음에는 집 한 채 중에 화장실만 내 거였다면 이제 지나면서 작은 방도 내 거 되고 안방도 내 거 되고 결국엔 거실까지 내 거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서울 신축은 지금도 앞으로 가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니까요. 2030년대 초반까지는, 그때까지는 거의 어떤 리스크가 없는 거의 안전자산에 가까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한 3, 4년 동안에는 안전자산이 될 수 있다. 최소 5, 6년. 최소 5, 6년. 예. 5, 6년 뒤에는 또 모르는 건가요? 모르는 겁니다. 그때 가봐야.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주 너무 무리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 무리란 개념도 상대적인 거지만요. 예. 하지만 집은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가장 우리가 살 수 있는 비싼 고가의 자산이에요. 고가의 제약이기 때문에 무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또 처음에 무리해 놓으면 나중에 좀 이동 구간을 좀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소득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 이런 자재비, 인건비 올라가는 속도보다 높다 하시면 내 집 마련 늦추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늦추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남들이 그 징검다리식으로 갈 때 한 방에 딱 가는 스타일식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성비로는 최고예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한 번에 가는 게 맞고요.
저와 같은 대다수의 분들 네. 이제 연봉 인상률이 4~5% 내외 겨우 막 따라갈까 말까 네. 이렇게 막 오일 쇼크 오면은 막 기름값 걱정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은 AS의 AP가 맞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정리해서 보셔야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이해가 다 확실히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소득이 확 늘어났을 때는 한 번에 사는 게 맞고 그 외에 이제 뭐 직장인 분이나 네, 소소한 어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무리를 해서라도 일단 빨리 조금 사두는 게 좋다. 또 그게 좋은 게요. 일단은 월세가 계속해서 1~2년마다 변동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거든요. 저도 월세를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막 주인 할머니가 내년에 월세 올리면 어떡하지? 이거 자체가 벌써 내가 하는 업에 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이든 직장이든. 거기다가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뭐 경기, 인천, 수도권, 지방 어떤 집이라도 있잖아요. 이게 주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담보 자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담보로 내가 필요할 때,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도 잘 나온단 말이에요. 담보 가치로서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산이 아예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뭐 거주 안정성, 또 이런 임대료에 대한 이제 안정성, 또 담보 가치로서의 활용, 또 인플레이션 해지, 제 생각에는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1주택. 1주택. 네. 그래서 1주택을 그래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만약에 1주택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더 갈아타기를 하시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아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지금이 지금 딱 좋아요. 이제 곧 문 닫혀요. 타이밍인가? 아, 문 이제 닫혀요? 한 1~2주 뒤면 문 닫힙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9일이 어쨌든 일몰 기간이기 때문에요. 토제 허가 받는데 빠르면 열흘에서 길게는 3주까지인데 평균 2주 정도 보면요.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제 급매물, 네, 막바지, 지금이 갈아타기 할 네, 갈아타기 하기에 너무나 좋은 시장이고요. 시장이다. 돈이 있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런 가격 협상력에 대한 것도 이제 현금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지금 현재 시장이거든요. 만약에 자산을 아직 못 모은 신혼부부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피해자라고 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해자, 네, 지금의 왜냐면, 이런 상황에. 네, 현재 정책에 음. 최소한 수혜자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애초에 집 살 계획이 없었던 분들은 피해자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집 살 여력이 되고 네. 나름 이제 생애 준비하고 계획도 있었는데. 잘 준비까지 잘 해놨는데 갑자기 정책이 한순간에 확 바뀌고 내가 사고 싶었던 매물이 들어가고 못 사게 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소득이 충분한데도 여력이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갚을 만한 여력이 있는데도 이제 구입을 못 하시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죠. 그래도 첫집 마련을 미루지 마셔라. 미루지 말아라. 이 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맞게 상황마다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른 거니까 그죠? 만약에 대표님 자녀가 이제 30대 초반으로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한테 어떻게 내 집 마련을 이제 앞으로 해볼래라고 이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직업이 이제 투자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입견 갖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너는 어쨌든 주업이 투자니까 자산 가격 상승에 베팅할 수밖에 그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씀이에요.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 상황이 나빠지는데 내 돈을 베팅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미래가 좋아진다는데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자인 거예요. 그거는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인플레이션은 특히 원화 가치 하락은 특정 값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산 상승 증가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면 자산이 아닌 그 점 하나를 빼서 자신의 몸값을 좀 올려라. 예, 이 말씀을 저 자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신의 예, 몸값을 네네. 높여라. 예, 왜냐하면 이게 내 몸값 자체가 낮으면요 옮길 수 있는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상당히 협소해져요. 낮아집니다. 또 옮길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점프력이 남들은 이렇게 컴퍼스가 좀 넓으면 팍팍 뛸 수 있는데 그 되게 좀 제한적이죠. 네. 소득에 또 대출도 소득에 비례해서 나오고. 자, 그래도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참 쉽지가 않죠. 예. 근데 늘 뭐 쉬웠던 시장도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스스로가 이제 바로 서는 게 이제 먼저가 돼야 될 텐데요. 이제 이 재테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된 것 같아요. 투자가 필수가 된 사회에서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이 손실 회피 성향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고요.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더 움츠리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거를 그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기 분할 매수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상승 하락은 일반 우리 같은 개인이 맞출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걸 눌려보면 돈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로 제가 하고 있어요. 뭐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확실히 이것만큼 마음 편한 게 없어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좋고요.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 총자산이 늘어나서 좋고요. 저는 장기 분할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투자를 멈추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든지 요즘에는 내 돈이 안 들어가고도 그냥 모의 투자라는 걸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주식 그냥 HTS 창에서도 할 수 있고요. 내가 1억, 10억이 있다고 가정하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도 100만 원을 못 만드는데 1억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의 투자를 통해서 내가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목표는 우리가 잘 세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은 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것만큼은 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작은 종잣돈도 쪼개는 행위라든지 소액 투자, 뭐 지분 투자, 뭐 이런 거에 혹해서 자금 들어가서 수년째 물리신 분들도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힘을 정말 한 번에 쓸 수 있을 때 모의 투자나 이런 거를 시드를 만들어 나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힘을 써야 될 때 정작 분산돼 있어서 쓰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2030 분들을 봐요. 나는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준도 함께 세워두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장기 분할 매수와 그리고 모의 투자 그리고 지분 뭐 분할 매수 이런 거보다 나는 이런 투자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철학 이런 거를 가지면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좋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천 정민우 대표님과 함께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그리고 내 집 마련 전략까지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